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폭의 부동산 시작합니다. 여행을 좀 다니면서 임장도 다니느라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늦은 만큼 오늘 좋은 정보 정교하게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집값 더 오른다고?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일) 전 미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인 0.75%의 금리 인상에 초강수를 두었고, 이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 안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총 3차례 금리 인상이 있겠으며 다음 달인 7월 달에도 5%에서 0.75%의 금리 인상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FOMC의 동향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2.5%의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75%이며 미국보다 높은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물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7월 미국의 FOMC를 보고 인상을 결정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즉 인플레이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7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0.75%까지 거론되었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는 계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지만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전월세 시장에도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주택자분들은 진짜 잘 고려하셔서 포지션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을 안 사면 대안이 있느냐 고려를 해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를 담당하는 중립적 기관에서 자본주의 시장에 이러한 이야기는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가격 더 오른다는 기사입니다. 이번 윤정부에서 부동산 상승을 견인하는 시장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려서 상단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이번 부동산 상승의 주역으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 매매 가격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전세 불안을 뽑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인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단지 상승 요인 중 한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고, 이 밖에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공급 절벽 현상,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한다는 내용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상승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족세 풀렸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좀 칭찬할 만하죠? 이미 언급드렸다시피 3분기부터 LTV는 80%로 완화가 되고요. 최대 한도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금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도 기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동의가 안 되죠. 15억 주택에 최대 한도가 6억이라고 하면 최소 통장에 9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9억이 있는 사람은 현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당분간 생초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해질 듯 보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을 일부러 구매하지 않는 심리도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이 6억까지 한도이므로 생초자에겐 상급지로 가는 길이 수월해질 것이고요. 당연히 경기도 핵심지나 또는 서울의 중상급
입지 매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공급 절벽 시기에 수요를 풀어주다니, 이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15억 초과 주택을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 제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시적 2주택과 다주택자 테크를 통해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전부 처분해서 똘똘한 1주택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무난한 방법이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시세 차익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생초자에게만 15억 초과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분들, 무주택자, 실수요자, 일반 수요자들은 가격에 대한 구간과 LTV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생초자들은 가격이 상관없이, 규제에 상관없이 LTV 80%를 대출을 해주며 최대 한도 6억 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생초자는 항상 유리해지는 시장이고요. 청약시장이든 이러한 주택 일반 매매 시장이든 경매 시장이든 항상 유리했었습니다. 또한 당분간 생초자 타이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금융권은 DSR이 40%까지 규제가 되고 있고요. 1금융권은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는 곳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금융권은 DSR이 60%까지 규제가 돼서 아마도 한도는 2금융권이 더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용대출까지 한도가 풀어진다고 하니까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요가 그만큼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이라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주택을 포기한다,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신용대출을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합쳐서 다른 쪽에다가 투자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DSR과 DTI에 제한이 걸리지 않는 이상 대출은 계속적으로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로또라고 불리우는 청약시장에도 물론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시장에도 보통 9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미뤄두고 아마도 일반 매매 시장에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생초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요자들은 아직도 규제로 작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지켜보아야 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급 절벽인 시점에서 수요자를 풀어준 셈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